살구꽃 정성수. 겨우내 뜨겁게 달군 것들이 일제히 터지더니 살구꽃은 잊지 않고 피었다. 새들이 앉았다 간 살구나무가지에 밤이면 별들이 내려와 하얗게 알을 쓸어놓은 꽃잎마다 아침 이슬이 맺혔다. 우리 집 뒤뜰 살구나무에 살구꽃 피거든. 올해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라. 살인문 다쳤다고 오던 길 돌아가지 마라. 꽃을 밀어낸 힘으로 살구는 열릴 것이니 입안에 침이 고이거든 살구나무 아래로 오거라. 울타리 밖에 어둠이 내리면 그때 살구 하나 베어 물어도 말하지 않으리라. 가슴에 별이 진다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귀띔해 주어라. 살구꽃 지기 전에 용서할 일 남았다고. 살구꽃을 본 사람이 가장 투명한 사람이다. 만나자는 약속해오는 사람이 있거든. 살구나무에게 길을 물어라. 가지마다 살구꽃 환하게 피워낼 것이니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살구꽃은 혼자서 봄을 맞이하고 혼자서 봄을 보낸다. 피고 지는 일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봄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던 하늘의 풋살구였다. 봄. 정성수. 마른 나무에 길을 갖다 대면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는지 모터 돌리는 소리,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 온몸 구석구석 실핏줄까지 보일러가 뜨거운 물을 보내면 봄은 온몸이 근질거린다며 참새 혀 같은 잎들을 밀어낸다. 봄의 간절한 몸부림이 비로소 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덕진 연못 오리배 정성수. 한 번도 날아본 일이 없는 오리배는 하늘이 광막하다는 것을 모른다. 하늘을 향해 치솟아 본 물오리가 아니었으므로 바닷물을 일직선으로 갈라본 바다오리가 아니었으므로 늦은 아침을 먹고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해질 엮이면 걸어 나온다.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오색 풍선을 든 아이를 만나면 가슴에 안아보고 싶었다. 오리배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 연인들의 기쁨이 연못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물갈퀴를 저었다. 앞다투어 피어오르는 연향이 바람으로 흩어지고 건지산에 흰 눈이 내리면 연못 가장자리에서부터 겨울이 슬슬 다리를 뻗어온다. 그때부터 오리배는 스스로 붉은 발을 묶고 영어의 몸이 된다. 덕진 연못을 굽어다보고 있는 늙은 백일홍이 여린 잎을 내밀 때까지 죽은 듯 살아서 살아있는 듯 죽어서 꿈을 꿨다. 꽁꽁한 시간들이 꽉꽉거리고 또 봄을 데리고 오면 덕진 연못은 오리배를 풀어줄 것이고 오리배는 지난날의 슬픔을 잊은 채 한바탕 뱃노래를 부를 것이다. 탑랑 정성수. 집도 절도 없는 거지였다.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안방에다 알 하나 슬쩍 퍼내질러 놓고 눈물 없는 울음을 울었다. 뻐꾸 뻐벅꾸. 무주택 서름은 이런 것이라고. 등 한쪽 붙일 방 한 칸 있으면 울 일이 뭐 있겠느냐며 목구멍이 터져라 운다. 뻐꾸기는 알고 있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눈은 평생 오목해서 나은 정보다 기른 정에 목을 맨다는 것을. 그리하여 카인의 살생은 유주의 면죄부를 주었다. 철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제 밥값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유주의 엉덩이를 한 대 붙이자 화들짝 놀란 앞산이 뻐꾸기 울음소리를 냈다. 봄이었다. 알을 품던 어미닭이 잠시 봄맞이를 나간 사이 오리 한 마리가 알을 밀어넣었다. 얼마 후 태어난 새끼 오리가 병아리처럼 울자 어미닭은 새끼 오리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건너편 숲에 몸을 숨긴 생모 뻐꾸기가 오리처럼 우는 염치 없는 봄이었다. 만찬 정성수. 열두 달이 지구의 밥상에 모여 저녁밥을 먹는다. 그중 2월이 내 수저는 왜 이리
짧으냐고 불평을 한다. 이스카리옷 유다다. 식탁 위에 촛불이 파르르 떤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밥 투정을 하면 먹을 복이 달아나느니라. 네게 이를 말이 있노라.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한 그릇의 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음이라. 오늘 12달이 함께 수저를 들어 기쁘지 않느냐? 주인님이 포도주 한 잔을 들어 축사하는 동안 나머지 잔들이 은혜를 입었다. 만찬이 끝나자 주인님이 일어서자 하늘이 무너지고 온 누리가 캄캄하다. 어디로 가신단 말씀인가요?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12달이 따라 나선다. 목숨 바쳐 쫓겠다는 말에 주인님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십자가를 들어 보인다. 등 뒤 정성수. 등 뒤에는 슬픈 것이 많다. 감춘 것들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이다. 온전히 사랑하는 일을 모르는 등은 그늘이 져 있다. 어둠이 내리면 촛불을 켜듯이 사랑은 한 사람의 등 뒤에서 촛불이 되어주는 일이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뻗어 긁어주는 일이다. 등 뒤에는 닿을 수 없는 슬프고 짜릿한 것들이 산다. 등 뒤를 보여주지 않는 너도 그럴 것이다. 공해와 소음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아득해질 때 촛불을 껴달라고 절망은 눈빛을 보내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 등 뒤에 감춘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간절하여라. 눈은 감지만 영혼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등 뒤에 있다. 달팽이의 별 정성수. 달팽이는 겁이 없었다. 불도저로 밀어붙이면 집 한 채는 거뜬히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의 바다에는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밤하늘에는 별이 뜨지 않은 날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길이란 길은 모두 자갈길이었다. 나뭇잎 뒤에 옹달샘이 있었지만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다. 오체 투지가 책임져 주지는 않았다. 배로 밀고 가는 길이 삶의 전부였다. 광 속에 논리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거추장스런 등딱지를 지고 헉헉대는 미련은 허공을 더듬는 일이다. 전생에 지은 죄가 커 천형 같은 삶은 버거웠다. 한 줄기 빛이 이마에 지문 한 장 남기고 간다. 달팽이가 알고 있는 것은 안단테로 죄생을 옮기는 달팽이가 건지산 아래 움막 같은 거처로 돌아간다. 삶을 타전하던 안테나를 접고 터덜터덜 간다. 지나온 길은 축축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평생을 다해도 닿을 수 없는 비열이 있다. 가난. 정성수. 가난하다는 것은 지갑이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빈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다. 이를테면 동트는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정오의 햇살 스쳐가는 눈인사, 맛보기로 받은 과일 한 조각,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자전거 뒷바퀴에 잘라나가는 저녁 노을, 식탁에 둘러앉은 둥근 얼굴, 두 손으로 기도하듯 닫는 커튼, 작고 보잘것없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시시해서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을 따사로이 바라보며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가난을 가난이라 말하지 않는다. 사리. 정성수. 은행나무가 해우소에 앉았다. 아랫배에 힘을 주자 천년 묵은 사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간 열반에 들었다. 이승에서 지은 죄 떨어지는 소리 천지간에 가득하다. 해마다 노란 은행알을 수십 가마씩 매달 수 있는 것은 은행나무 가까이 해우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지스님이 전해주었다. 하기야, 이 세상에 똥 안 먹고 사는 보살과 거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목탁소리 또르르 하다. 똥은 곡식을 키우고 가축을 먹여 살리고 머리털 검은 짐승들의 밥이라고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제 가슴을 친다. 아랫배가 훌쭉해진 은행나무가 뱃속이 개운하다고 가을바람에 몸을 흔든다. 은행나무가 포내지른 사리를 줍던
중생들이 냄새 한번 지독하다고 코를 움켜쥔다. 사리마다 말씀이었다. 부엌이라는 감옥. 정성수. 여자가 부엌에 있을 때 남자들은 안심을 한다. 냄비 바닥에 계란 후라이가 늘러붙어 아차 싶고 마늘을 다지면서 눈물을 흘려도 남자들은 모른다. 여자가 부엌에서 고래 힘줄 같은 세상을 난도질해도 남자들은 배고파 죽는다고 칭얼댈 뿐 부엌을 꿈에도 모른다. 다음 생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던 할머니가 나오신다. 어머니가 나오신다. 만기 줄소다. 고모가 나온다. 이모가 나온다. 누나가 나온다. 특별 사면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답답했느냐고 사유가 두무 한모 내밀고 문화가 꽃다발을 안겨준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남자들은 허기를 움켜쥐고도 부엌 문 앞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었다. 요즘은 가스레인지에 전기밥통이 있어 남자가 볼 때 일이 없다. 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안강돼도 걱정이 없다. 다음 생에는 꼭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야무진 꿈을 쥐고서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삼촌이 들어간다. 오빠가 들어간다. 제 발로 들어간다. 팔을 걷어붙이거나 요리사 자격증을 들고 사람의 마을에서 버틸 자신 없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면서 음악도 듣고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우르르 들어간다. 암탉들은 목을 길게 빼 새벽을 알리고 수탉들은 회 아래로 내려앉았다. 무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필요하면 3D 프린터기에서 남자는 찍어내면 된다. 그래도 양이 안 차면 부엌에 들어가 있는 요생남들을 하나씩 불러내면 된다. 여자는 주고 남자는 조리다. 헤이, 멤버 체인지. 부엌이라는 감옥 앞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이파이브를 하며
외친다.